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정리해 봅시다. 과제 총복습편입니다. 교재 139쪽입니다. 설문조사를 합시다.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질문을 만들어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결과를 말해 봅시다. 자, 설문조사 선택 항목으로는 식비, 자,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거죠. 주거비, 자, 사는 겁니다. 방에 대한 거죠. 방값이죠. 한 달에 사는 아파트값, 방값을 말하는 거고요. 교통비, 하루에 사용하는 아니면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버스나 택시비를 말하는 거죠. 의복비, 자, 한 달에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사용한 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문화 오락비, 기타, 한 달 총 생활비 및 생활비용 충당 방법 등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샘플은요, 식비에 대한 거네요. 자, 우리 설문조사 주제는 학생들의 소비 실태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거죠. 교재에서는 항목을 식비로 잡았습니다. 식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세부 질문 내용으로 보통 어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까? 정도의 질문해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한 달 총 식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등등, 자, 식비 소비에 대한 질문들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항목들 중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항목 골라서 세부 질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같이 연습해 볼 부분은 의복비입니다. 자, 의복비로 같이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자, 세부 질문 내용으로 첫 번째, 주로 쇼핑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터넷에서 하는지, 백화점에서 하는지, 혹은 매장이나 단골샵에서 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 달에 몇 회 의복 구매를 위한 쇼핑을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 회, 한 번에 라는 의미입니다. 한 회 의복 구매 시 총 소비액은 얼마입니까? 자, 한 번 옷을 살 때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평균 가지고 있는 옷 한 벌 값은 얼마입니까? 자, 옷 한 벌에 소비하는 소비 비용 물어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 한 달 총 의복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로 한 달에 의복비를 위해서 소비하는 소비액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겠죠? 자, 설문조사 보면은요, 친구 한 6명 정도를 설문조사하면 되고요. 친구들의 나이, 성별, 직업, 국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변 내용 기록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제가 임의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결과표 준비했습니다. 자, 봐주세요. 자, 친구 1번부터 3번은 남자입니다. 자,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모두 있고요. 자, 직업은 각각 회사원, 자영업, 자, 자영업이라고 하면은 개인 사업을 말하는 거죠. 自己的生意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의사 등이 있고요. 친구 4부터 친구 6까지는 여자입니다. 각각 디자이너와 회사원, 교사이고 연령대는 주로 20, 30대입니다. 자, 국적은 모두 중국이고요. 자, 우리들 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다 중국인 친구들이겠죠? 자, 그리고 답변 내용을 자, 살펴봐 주세요. 각각 매장에서 구매한다, 인터넷에서 구매한다, 네, 매장 인터넷이 주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한 달 의복 구매 횟수에 대해서는 1회 혹은 1회에서 2회, 자, 많게는 2회에서 3회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의복을 구매할 때 소비하는 소비액에 대해서는 1,000원 이내, 3,000원 이상, 5,000원 이상,
3,000원 이상, 1,000원 이내, 1,000원 이내 등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결과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말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에서요. 먼저 주제 소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제 소개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로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대상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지를 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형 사용해서 소개해 보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전체적 결과 분석을 말해주면은 도입 완성되겠죠? 전체적 결과 분석으로는 조사 결과 무엇에 따라서 을을 보였습니다. 라는 결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 의복비에 대한 학생들의 소비 실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해주면 되죠? 네. 지금부터 의복비에 대한 학생들의 소비 실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말해주시고요. 자, 대상은요. 여성 3명과 남성 3명, 총 6명의 반 친구들이었죠. 자, 여성 3명, 남성 3명, 총 6명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여성 3명, 남성 3명, 총 6명의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로 문장 끊지 말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이었습니다. 로 국적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 결과 분석입니다. 자, 조사 결과는요, 아까 표에서 확인하셨겠지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과 직업군에 따라서 다소 다른 소비 성향을 보이다. 사용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조사 결과 성별과 직업군에 따라서 다소 다른 소비 성향을 보였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 완성했고요. 우리 질문 항목 5개 중에 3개를 발표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주로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지. 자, 이 질문에 대한 결과 소개해 줄 건데요. 자, 우리 결과 소개하는 표현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이 결과를 더 좋아했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겠고요. 자, 또는 같은 말입니다.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을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도 똑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모두 결과 소개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더라도 사용해서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양보의 문법이죠. 앞문장 인정. 자, 하지만 뒷문장은 조금 앞문장과 반대되는 결과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자, 양보의 문법이죠. 자, 더라도 사용해서요. 결과 분석으로 인터넷 구매 의복에 가끔이란 말입니다. 간혹 품질 문제가 있다를 더라도와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인터넷 의복 구매를 선호한다.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을레야도 사용해서요. 문법 시간에 배웠던 을레야도 같이 사용해서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을레야. 의도나 행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의 의미죠. 자, 인터넷 의복 상품의 품질을 믿는다. 하지만의 의미로 뒤에 결과 분석 붙여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문장 앞에다 붙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주제요. 주로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 대상이요. 남성 3명 중 2명이 매장, 브랜드 등에서 현장 구매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 다음은 반대로 여성들의 결과입니다. 여성들은 모두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남자는 매장이나 브랜드. 자, 여자는 인터넷 구매. 자, 이렇게 선호도가 갈렸었어요. 아까 결과표에서요. 자, 다음은 분석입니다. 더라도 사용해서요. 자, 여성들은 인터넷 구매 의복에 간혹 품질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의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의복 구매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자, 여성의 결과 양보절 사용해서 말해줬고요. 자, 이제 남자입니다. 자, 남자들은 인터넷 잘 구매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은 상품의 품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남성들은 인터넷 의복 상품의 품질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 분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 회, 한 번이라는 의미죠. 한 회 의복 구매 시 총 소비액. 자, 이것에 대해서는 자, 결과가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른 성향을 보였죠. 자, 에 대해서는 에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면요. 네, 또한 한 회 의복 구매 시 총 소비액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말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비교를 해줘야겠죠? 자, 회사원이나 교사같이 한 달 월급이 비교적 좀 고정적이에요. 자, 이런 직업군에서는 한 회 의복 구매 시 1,000원 이내로 구매하는 결과가 있었죠. 자, 하지만 자, 또 다르게 개인 사업자나 의사, 디자이너 등 좀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비교적 높고 고정 수입 외에 부수입, 또 다르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자, 이런 직업군에서는 한 회 의복 구매 시 3,000원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거 두 개 비교할 때요. 중간에 반면 넣어서 말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주면 되죠? 자, 화면 보고 따라해주세요. 회사원이나 교사 등과 같이 한 달 월급이 비교적 고정적인 직업군에서는 한 회 의복 구매 시 1,000원 이내로 구매한다고 답한 반면 개인 사업자, 의사, 디자이너 등 수입이 비교적 높고 고정 수입 외에 부수입이 많은 직업군에서는 한 회 의복 구매 시 3,000원 이상으로 의복을 구매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결과 소개해 볼 건데요. 자, 쇼핑 횟수에 대한 대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다고 사용해서 말해 볼 건데요. 자, 다고 우리 문법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소비액이 크다. 쇼핑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두 문장 연결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결과 소개하는 문장으로 의로 조사되었다 사용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지만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소개. 다고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 보면 되죠? 네. 하지만 소비액이 크다고 쇼핑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해주고요. 자, 고수입 직업군에서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한 달 쇼핑 횟수는 고정 수입 직업군과 비슷한 1, 2회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조사 결과 이렇게 발표해 봤고요. 자, 다음 140쪽 문화 읽기 부분입니다. 자, 개성 상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세력권, 호조. 자, 그리고 부를 축적하다, 표현 되겠습니다. 기세를 떨치다. 자, 그리고 기여하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한국어로 답해주세요. 자, 개성의 세력권을 이룰 정도로 상인이 많았다고 했어요. 자, 개성에 왜 이렇게 상인이 많았다고 했습니까? 상인이 많았던 이유는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고려를 건국한 사람. 고려라는 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왕건이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송악지방 옛날의 개성이죠. 송악지방의 귀족이었습니다. 호족. 자, 조상이 그리고 당나라와 무역으로, 자, 당나라 옛날 중국이죠. 당나라와 무역으로 이미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자, 개성에
상인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2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번성하다. 자, 빈번하다. 터득하다. 주역.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개성상인들이 고려의 상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네, 첫 번째. 병란도라는 말 나오죠? 자, 국제무역항입니다.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개성과 가까워서 외국 사신들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역이 번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 병란도 때문에 개성은 사회적, 지리적 이점이 많은 곳이었어요. 자, 사회적, 지리적 이점이 많은 곳에서 개성 상인들은 고도의 상수를 터득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자, 다음 3단락입니다. 타격을 받다. 쌍벽을 이루다. 자, 다음 내용 확인입니다. 자, 개성 상인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정책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조선시대에 어쨌든 좀 세력이 주춤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했습니까? 네, 전국 상업계를 연결하는 행상 조직으로 극복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근면, 성실, 정보력으로 서울 시전 상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4단락 단어 확인입니다. 격, 파견하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송방, 개성상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알려지게 됐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조선 중기입니다. 자, 조선 중기에 개성상인들은 어떻게 활발히 움직였다고 했습니까? 지금 고려 조선 여러분 혹시 헷갈리세요? 자, 고려에서 개성상인이 먼저 세력권을 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고려가 한 나라예요. 옛날에 한국의 한 나라예요. 자, 고려가 끝나고 다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자, 조선 중기에 개성상인들은 어떻게 활발히 움직였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네, 상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조직화해서 송방이라는 지점을 전국 주요 상업 중심지에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는 체인점을 낸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지점장격인 사람을 파견해서 지방 생산품의 수집과 상품 매매를 맡게 해서 조금 더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잠입하다, 축적도, 대두되다, 깍쟁이. 자, 다음 내용 확인입니다. 개성상인들의 자본 축적 방법이 나오죠. 어떤 방법이 있었죠? 네, 첫 번째, 18세기 중국 사신 일행송에 잠입해 은, 인삼 등을 거래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번 돈으로 인삼 재배와 가공업, 광산 등에 다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돈을 홍삼 제조 및 거래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크게 불려간 거죠. 자, 이렇게 쌓은 국내 최대 민간 자본은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게 됐습니까? 네, 조선시대 끝나고서 일제시대가 들어오죠. 자, 외국 자본이 이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외국 자본의 침입에 대항하는 민간 자본의 주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 확인해 봤고요. 자, 대답해 보겠습니다. 1번. 옛날에 왜 개성에 상인이 많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왕건의 조상이 이루어낸 해상 세력이 기세를 떨쳤고 고려가 당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국제무역은 예성강 입구의 병란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멀지 않은 개성도 함께 번성해 외국 사신들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공무역과 사무역 모두 번창하게 되어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런 지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성상인들이 상업활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서 역사적인 상업도시가 있다면 소개해 보십시오. 자, 우리 중국은 워낙에 상업으로 유명했었죠, 과거에. 여러 도시 있지만은 중국은 주로 한 도시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광동성, 그리고 또 저장성, 상인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또 복건성까지요. 저장성 상인도 꽤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들도 요즘에는 광동보다는 또 저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저장성 상인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아니고 한 성이지만, 자, 저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고요. 자, 먼저 지리적 요건으로 중국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유하지 않았으며 땅도 작고 농업과 공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지리적 요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했다 소개해 볼 거고요. 또 역사, 지모환탕, 자, 바로 닭의 털과 설탕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죠. 물물 교환을 말합니다. 자, 물물 교환으로 상거래를 시작해서 관해 공장, 행상인, 소상품 생산을 활발히 하면서 자본도를 축적시켜 왔고요. 지금은 현재 국제 최대 도매 시장을 이루고 있죠, 저장성에서. 자, 성공 요건, 성공한 이유로는 첫 번째, 저장상인들의 부에 대한 끊임없는 가치 추구, 근면 성실과 끈기, 그리고 현실에 맞는 경영 전략, 이 요건들로 성공할 수 있었다 설명해 볼 거고요. 자, 현재가 더 중요하죠. 과거보다 또 현재의 이 저장성 상업도시의 위상은 지금 세계 최대 국제상업 거점으로 발전해 있죠. 자, 그럼 도입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입부, 저장성과 저장상인의 소개입니다. 자, 중국에서 상업으로 발달한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자, 있지만 그중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다. 저장성입니다. 로 출발할 건데, 자, 저장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 저장성 앞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바로 상하이와 근접해 있고 항주, 소주, 원주 등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부분 수식으로 저장성 꾸며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상업으로 발달한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중 유명한 곳은 바로 상하이와 근접해 있고 항주, 소주, 원주 등으로 알려진 저장성입니다. 말해보면 좋겠고요. 저장성 상인에 대한 설명 또한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또한 저장성 상인을 이르는 저상들의 상업 정신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도로 도입부 만들어 보겠고요. 자, 다음은 지리적 요건 소개입니다. 자, 저장성은 지리적으로 출발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 표에서 봤던 설명 부분 붙이면 되겠죠? 중국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땅이 비옥하거나 넓지 않아 농업과 공업에 적합하지 않은 악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과 따라서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면이 있습니다. 소개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역사 소개입니다. 자, 지모환탕. 자, 이 의미를 앞에 좀 풀어볼게요. 닭의 털과 설탕을 교환한다는 지모환탕의 물물 교환 상거래를 시작으로 뒤에 계속 붙여보겠습니다. 저장성 내에서 간해공업, 행상인, 소상품 생산을 활발하게 하며 상권을 확장해 나갔으며, 자, 현재의 위상입니다. 현재는 국제 최대 도매 시장이 되었습니다. 로 3단계 발전상 설명해 보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성공 요건입니다. 저장성 상인들은 부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추구하며, 자, 다음 정신적인 거죠. 근면, 성실, 끈기의 정신력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성공을 거두다, 성공하다에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죠. 자, 다음으로 또한 저상들의 현실에 맞는 경영 전략은 오늘날 여러 CEO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로 저당성 상인들의 성공 요건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상입니다. 자, 현재 저장성은으로 출발해 볼게요. 세계 최대 국제 상업 거점으로 발전했죠? 현재 저장성은 세계 최대 국제 상업 거점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톱에 특히 붙여서 말해 볼게요. 자, 우리 저장성에서 유명한 데가 또 이웃시장이죠. 자, 이웃시장에도 없으면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참 유명해요. 자,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세계 여러 곳에 많은 사업자들, 바이어들이 찾는 최대 상업도시가 됐죠. 자,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장성 이웃시장에 없으면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세계 곳곳에 많은 바이어들이 찾는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가 됐습니다. 말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5과 경제 부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과에서 새로운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5과 경제 부분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